183번 한번 고민해보자. 183번. 이건 좀 쉬운데. 빨리 먹어. 안 먹었어요. 자면서 크니까 안 먹어요. 돌려버린다 어디. 쉬워. 차근차근 해봐. 이거는 쉬워. 겁만 안 먹으면 돼. 먹었어요. 잘 적었네. 네, 제 본펜 좀 넣어주시죠. 근데 교무실 잘 났어. 내가 갖다 줘. 오늘 카드 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나 메일도 있어서 괜찮아요. 결국엔 나랑 1교시 내내 했을 때도 문제를 시작할 때 똑같았지 매번. 대칭축 미지수든 아니든 일단 대칭축을 그 미지수면 미지수에 대해 표현하시고 미지수가 아니어서 쉬운 문제면 숫자로 잡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준 정의역 가지고 생각을 해봤죠. 그럼 얘도 그냥 대칭축 2분의 2a-b라고 두시고 근데 가조건에서 뭐래? 함수 fx가 주어진 마이너스 2부터 이 구간에서 어디서 최소까지 가죠? 1에서 갔죠? 그쵸? 그러면 그 문제에서 준 구간 안에 이런 거잖아. 이제 이게 해석이 되냐는 건데 물론 이런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정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 했는데 최소값이 뜬금없이 구간의 양 끝이 아니라 구간의 가운데 어딘가에서 나와. 이러려면 뭐밖에 없어? 이 왼쪽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걸 알고 있니? 이게 이제 많이 연습을 하면서 개형이 결국에 이거밖에 없다는 게 괜찮니?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들은 다 빼고 어차피 최소값은 구간의 시작과 끝 안에 어딘가에서 나온다라니까 거기가 꼭지점이구나 라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i가 2a, 즉 대칭축이 1이니까 2a-b가 2라는 관계식 하나, 그리고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몇이야? 0이다. 해서 요 두 개 연립해서 답 내는 거죠. 연립해서 답을 내시면 a가 4, b가 6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모양 추측하기, 그치? 근데 방금 했던 요거 있죠? 방금 나랑 했던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즉 구간의 시작과 끝에서 최소값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서 최소가 나오면 그 점은 꼭지점이라는 거거든. 그거 되게 중요한 발상이야. 그러면 184번 한번 도전해봐. 방금 한 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들었어. 조금
좀 더 어렵게 만들었어. 184번은 문제 생긴 것부터 이상하지?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조건은 지금 뭔 소리예요? 그 나조건이 핵심이야. 그래 맞아. 저거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응? 저거 나눠서 풀어야 돼요. 아니야. 해석하면 경우가 바로 나와버려. 나조건 보면은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나온다고? 아니야. 하나밖에 안 나와. 아 근데 6에서 7선이 나오는 거 응 맞아.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상 이하니까 6, 7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6이고 뭐가 7일 때? n이 6일 때? 그러니까 이게 대칭축이 6일 때 말하는 거야? 네. 아이 대칭축이 6이면 어떻게 돼? 봐봐. 대칭축이 6이면 n은 6일 때 fn 곱하기 fn 더하기 3이랑 값이 같잖아. 그래? 대칭축이 6이면 나조건에서 n은 6일 때가 안 되지. n이 6일 때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나조건에서 n이 6일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해보자. 4, 5, 6 그때만 빼고 다 된다. 네? 이거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 나조건이 결국은 핵심이지. 일단 가조건은 뭐 언제 쓰이나? 뭐 일단은 내도 보고 가조건은 일단은 뭐 그냥 뭐 어떤 두 정수가 들어갔을 때 같은 y-값을 나오게 하는 순간이 이때. 일단은 뭐 어디선가 뭐 혹시 쓰일까 일단 그 내도 보고 나조건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n부터 n 플러스 3으로 줄 거래. n부터 n 플러스 3으로 볼 거야. 근데 그때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건데 그때 값을 두 개 곱한 게 지금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한 게 이거랑은 달라야 된대. 그때 n이 4, 5, 6이래. 이걸 만족하는 n이 4, 5, 6이래. 그럼 4, 5, 6 말고는 이게 다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가 했던 발상을 다시 가져오는 거야. 저거 내가 중요하다. 저게 응용되면 이게 된 거야. 얘들아 최대랑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랑 최소값을 구했어. 그랬더니 이게 들어갔을 때와 이게 들어갔을 때의 곱이래. 미안. 어떻게 돼? 이 구간 안에는 대칭축이 있어 없어? 그렇지. 그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여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구간을 그려봤더니 n부터 n 플러스 3 예를 들어 이렇게 끊었어 구간을. 그럼 당연히 저 구간에서 최대는 fn, 최소는 fn 플러스 3이지, 그렇지? 그니까.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된다며, 그치? 그러면 4, 5, 6 빼고 1, 2, 3, 7, 8, 9일 땐 다 적으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됐어 이게? 즉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할 때 이 부정형은 이런 부정형은 우리가 항상 해석하기 힘들어. 그래서 반대 상황부터 생각해야 돼. 그럼 이 말은 n이 1, 2, 3, 4, 5, 6, 7, 8, 9 점점점 다 되는 거네. 이때는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을 구하면 그냥 이거네. 구간의 시작과 끝이 최대랑 최소인 거네. n 1, 2, 3, 7, 8, 9일 때, 그치?
그럼 이건 하나씩 해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 돈을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추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씩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해보는데 핵심은 이런 거지. 하다 보니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구간을 움직이다 보니까 즉 n이 1이면 1부터 4일 거고 2면 2부터 올 거고 3이면 3부터 6일 거고 이런 식으로 저 가만히 있던 저 이차함수에다가 구간을 점점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요 4, 5, 6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디야? 상황을 체크할 때 당연히 꼭지점이고 플러스 n 값들에선 3과 7을 좀 유심히 봐야지. 처음으로 안 되고 처음으로 다시 되는 요 경계 아니야? 경계. 3과 4가 경계고 6과 7이 경계인 거 아니야? 그럼 그치? 그럼 그 경계를 잘 봐야지. 그 경계를. 그러면 n이 3일 때 한번 보자. n이 3일 때. n이 3일 때 이거라는 거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3일 때 3, 6 이렇게 끊겨가지고 하면 이때는 된다며. fn 곱하기 fn 플러스 3이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가 f6 최대가 f3이네 곱하기 f6 되는 거지 뭐 이때는 3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그림이 돼야 되니까 저 그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7일 때도 된다며. 7일 때도 결국엔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f7 곱하기 f12 최대 최소가 되는 거라며.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써야지 또 7은. 그러면 예를 들어 7, 10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4, 5, 6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4, 5, 6일 때. 예를 들어 4부터 7이야. 그럼 7은 여기쯤에 있다고. 이 7은 우리가 이제 여기 써야 된다고 해봐. 그럼 4는 어디 써야 돼? 꼭지점 끼고. 그렇지. 꼭지점 껴야.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끼고 있어야 최소값이 구간의 양끝이 아니라 가운데 어디선가 나와버리잖아. 그렇지? 이게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라서 어차피 최대값은 그러니까 구간이 이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는 최대값은 어쩔 수 없이 구간의 시작과 끝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럼 최소값이 문제야. 최소값이. 그러면 4일 때는 4와 7 사이 어디선가 최소가 나올 거라 구간의 시작과 끝일 때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5일 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 아니야? 5일 때도 5부터 8? 그러면 5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일 때도 마찬가지겠네. 6일 때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 구간의 시작과 끝이 아닐 거 아니야. 그림 이상한데. 응? 어려운데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혼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지. 결국엔 3하고 7이 구간의 시작과 끝이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가 6이라 잘 했고 여기 어딘가가 7이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 여기가 3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그러면 4, 5, 6은 안 되고 3하고 7은 돼. 그러면 대칭축이 뭐여야 되는 거야? 도대체 6과 7 사이 있어. 6과 7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6과 7 사이에 결국에 대칭축이 네. 6과 7 사이에 있어야지. 그치? 근데 가족권에서 뭐래? 가족권에서 FP는 Q인 서로 두 정수가 존재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대칭축은 뭐야? 6과 7의 정가운데 해야지. 아니야. 6과 7의 정가운데. 그래야 정수가 서로 같은 y값을 내게 할 수 있잖아. 6과 7의 정가운데인데 그러면 대칭축이 예를 들어 6과 7의 정가운데가 아니라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 2분의 13이 아니라 막 깨져 있어 봐. 2분의 13이 아니라 막 4분의 13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 대칭축이 안 맞잖아. 막 안 맞겠지, 그치?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꼭지점이 2분의 x가 2분의 13인 거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의 까다로움이야. 근데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게 고작 모의고사 17번 문제거든. 이게
그럼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객관식에 18, 19, 20, 20을 4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데 어렵잖아. 그래 이런 거야. 네, 이거는 원장님 기준에서 1분 만에 푸는 거잖아요. 이거 원장님 기준에서 그랬겠지? 내가 한 혼자 풀 때 이걸 바로 내가 한 3, 4분 걸렸던 것 같거든. 이거 해보느라고 나는 3일 때랑 7 그려놓고 생각해보느라고 나는 했던 것 같아. 더 많이 풀어본 사람은 느낌이 오겠지. 4, 6일 때 어차피 끝나니까 6, 7 가운데밖에 없는 하고 끝냈겠지. 이렇게 어렵지 어려워. 그럼 이제 이게 치고차계 수 1이라고 줬잖아 문제에서. 꼭지점 2분의 13이고 이 맨 마지막에 함수 fx의 최소값이 1이라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찾았으면 fx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x 2분의 13의 완전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하고 끝.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같이 해봤어요. 근데 진짜 내가 오늘 건들고 있는 이 좀 어렵다 하는 문제들은 해볼만 한데 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어려움 6 이런 것들은 훨씬 어려워서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라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진짜 어리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188번 가볼까? 188번 한번 해보세요. 188번 선생님, 저 끊고 나서 이거 책 사도 돼요? 나 원장님이 내가 원장님한테 너 말했더니 원장님이 나한테 재웅이 그만두지 말게 그만두지 않게 하라고 교감쌤이 나한테 미션을 주셨는데 교감쌤이 부모님 데려오네요. 맞아 그렇게 한다며. 네. 근데 여러분 너네 선배가 다 그렇게 했대. 그래서 학원 다니지 말라고. 너네 선배가 다 그렇게 했대.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간 애들 중에 어쨌든 공부를 그러면서 잘하는 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 또 챙겨준대.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다 너가 필요성을 느끼면 결정을 하겠지. 아니, 전 다니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알아. 그래서 다음 주에 확실히 오는 거잖아. 일단. 맞아요. 다음 주에 좀 중간고사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줄게. 감사합니다. 이번 원장님한테 말했어. 재용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습니다.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처지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니까 상현이도 지금 나한테 계속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쌤이 원장님이 살짝 화가 나서 조만간에 군포고 설명회 따로 한번 작정하고 하실지도? 군포고에 작정하실지. 아니, 교감쌤이 좀 많이 무서워요. 학교에 낚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뭔가 화가 지금 살짝 원장님도 많이. 제가 또는 다른 학원생들도 다 그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속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장님이 거슬린 포인트 그 말이에요. 학교장 추천? 그게 이제 원장님이 좀 거슬린 포인트야. 맞아요. 그 요즘 학교장 추세가 학교장 추천서가 사라지고 있어서 진짜요? 수시 학교장 추천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냥 협박밖에 안 되는 말인데. 협박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원장님. 아니, 진짜 교감쌤이 맨날 아침 8시에 들어오셔가지고 1시간이라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학교에 추천서 써줄 거라고.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학교장 추천서를 받으려면 성적이 돼야 받을 거 아니야. 아니, 성적이 좋든 말든 상관없대요. 안 좋든 말든. 고3 때 보자. 진짜
성적이 좋든 말든 학교가 추천서 써줬어. 진짜 부자. 근데 일단 재욱이 너는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아서 학교다 추천서 받아야 되니까 내가 다음 주까지 군포고는 자리 만들어서 넣어 줄게. 그 상현이도 갖다 줘. 그러니까 상현이도 갖다 줘. 사연이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좀 갖다 줘. 그냥 한 대 때려줄게. 자, 이 문제는 도형 문제지. 식 세워서 2차 함수 만들어가지고 최대치수 찾아봐 라는 문제네. 근데 무슨 도형 줬어? 정삼각형 줬네. 그러면 우리 또 60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보자. 그래도 문제에서 착하게 PQ의 길이를 미지수 x라고 하자고 했네. 여기 x.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1이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해야겠네. 1과 x를 표시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 저 1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1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체크해볼게. 그러면 AQ제곱 더하기 BQ제곱 더하기 CQ제곱인데 BQ제곱이랑 CQ제곱은 뭐야? 어차피 얘랑 얘는 뭐야? 어차피 여기니까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피타고라스로 해서 1 더하기 X제곱일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더해서 계산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AQ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AQ 길이 구해야 되는데 AQ 길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이거 길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 그렇지, AP 필요하지. 그럼 AP는 몇이야? 그렇지, 루트 3. 그래서 그냥 얘는 루트 3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가서 두 개 더한 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더하기 5다로 가지고 하는데 a가 범위가 어차피 a가 그냥 0부터 x가 0부터 x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제 단위. 그렇죠? 저번에서 그러면 정답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 계산하니까? 3번 나오죠? 그래서 a는 3분의 루트 3일 때 값은 4가 나와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또 어디로 넘어가냐? 191번. 191번. 선생님, 시간 나오면 189번 풀어주시면. 189번? 그래, 시간 남으면 풀어줄게. 이거 작년에도 누가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풀어주세요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좌표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야? 나는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놈을 a, 0으로 잡고서 시작을 했어.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점 4개 좌표 다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타고 가야지. 여기를 시작을 a로 잡았으면 이 점은 a, 2a 더하기 1이고. 그럼 이 점의 y 좌표가 또 2a 더하기 1이니까 이 직선에 뭘 넣어야 2a 더하기 1이 되지? 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3, 1 되겠죠? 여기 타고 그렇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가 2a 더하기 1. 이놈의 최대값 구하는 거네. 이놈의 최대. 이렇게. 물론 미지수를 저기를 a로 안 잡고 다른 데를 잡거나 뭐 하면 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푼다고 했으면 여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잡았다는 거. 기준이 되는 시작을.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도형의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지정한 문자 있지.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범위라는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범위를 항상 꼼꼼하게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 a를 여기로 잡았어. 즉 이 문자 지금 a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럼 a는 여기야. 그럼 이 a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해야 문제가 성립이 될까? 내가 저길 a로 잡았다 쳐봐. 여러분들도 뭔가 어딘가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성립되려면 내가 잡은 a라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단 작아야 성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인데 그러면 직사각형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직사각형이 그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직사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죠? 어긋나는 문제도 있어. 이게 요 범위를 구하지 않으면 최대 최소가 틀리는 문제가 있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잘 만들면 있지 않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거 항상 꼼꼼하게 잘 가져가셔야 돼요. 최대 최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풀 때 문제수는 정의역의 구간이 없다? 그럼 의심해야 돼요. 항상 의심해야 돼요. 보통 다 주거든요. 물론 안 주면 실수 전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쓰게 만드는 뭔가는 주겠죠. 근데 정의역을 주지 않는다? 그건 좀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해볼 수 있을만 하다라는 문제는 좀 생략을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럼 일단은 좀 어려운 문제 뒤쪽에 이제 느낌이 전혀 다른 이제 2차 함수 활용 파트, 이제 최대 최소가 아니라 활용 파트인데 197번 한번 해보세요. 최대 최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안 푼 것들 또 풀어볼 만한 거 내가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혼자서 풀어보면서 일단 하고 남은 시간에 또 개형 가지고 또 추론이란 걸 연습해 봅시다. 아니 모의고사에 이런 걸 내. 왜 가우스 함수는 안 해요? 가우스 함수는 교과가 좀 외야. 아 그래요? 원래는. 근데 원하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준비를 해줄 수는 있어. 해줘?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재밌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생긴 건 떠내서 내가 즉석에서도 해줄 수 있어. 가우스 함수. 생긴 게 재밌어요. 생긴 게 재밌다고? 너도 대단한 아이야. 그게 제 그래프가 예뻐요. 가우스 함수가 예쁘다고 그래프가? 네. 취향이 독특하네. 근데 가우스 함수 한번 해두면 쉬워.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가우스 함수를 문제로 내진 않아.
옛날에 좀 나왔었는데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나왔지. 고2 로그에서 지표와 가수 때문에 나왔지. 점수부 소수부 때문에 나왔지. 저희 선생님이 지표가 알려줬어요. 그 선생님. 알려줬어? 그럼 왜 알려주지? 그래? 근데 안 나온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좀 외로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 3부 다 찍고 잘해요. 내가 했던 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 뭐 그냥 열심히 풀어봐. 점수 신경 쓰지 말고 풀면 좋지. 자, 평소처럼 접근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일단 문제에서 fx 곱하기 f 안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면 평소처럼 접근해 얘들아. f의 x 자리에 얘를 넣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x 마이너스 3에 있는 x 자리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곱해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 자 뭔가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안 되고 뭐 모양 변형도 안 될 것 같고 하면 그냥 다짜고짜 했던 거 있잖아. 그렇지. x가 2 이상일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여기만. 얘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2 이상이다 라고 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 라고 하면 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때 구간만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자. 구간만. 문제에서 애초에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1부터 5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2 이상인 경우는 5 이하이고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이야. 그래서 구간만 좀 꼼꼼하게 따져준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했어. 그려야 돼. 이제 그려야 돼. 근데 이런 함수 그리는 연습해야 돼 여러분들. 옆에 또 나오거든. 이런 함수 그리는 연습해야 돼. 옆에 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2에서 끊기고 또 5에서 끊기는 이런 아이를 만난 거야. 이런 거 그릴 때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대강 형태만 잡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얘잖아. 그러면 이거 위로 블록 하는데 시작과 끝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시작과 끝 지점의 함수값만 찾으면 돼. 그러면 이 함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 곱하기 0 아니야? 0이니까 여기 0 찍고 여기 0일 때 그리고 2를 넣으면 2는 근데 여기다도 넣어보고 여기다도 넣어봐야 돼. 그치? 왜냐면 2는 지금 구간이 끊기는 순간이니까 여기는 2에서 정의가 안 되고 여긴 2에서 정의가 되겠죠. 근데 뭐 어쨌든 사실 끊길 리가 없는 게 여기에 2 들어가면 사라지고서 그냥 3이라서 절대값 함수를 구간이 나눴다고 해서 함수가 끊겨있고 이럴 일은 없어요. 절대값 함수 2를 넣으면 어차피 3 나오겠죠. 그러면 2일 때 값이 3이니까 요쯤에 찍어 3. 그리고 왼쪽은 아까 말한 대로 최고차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부터 5는 5가 들어가면 0이네 또. 이렇게 되네. 그리고 대칭축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 대칭축이 뭐야 이거? 대칭축 x는 4지.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네. 4에서 이렇게 돼야 되네.
그리고 여기도 참 대칭축 내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 함수의 대칭축이 3이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하니까 대칭축 1일 때니까 여기 대칭축도 1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끝났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저 함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걸 알아. 그럼 주어지구가 마이너스 1부터 5에서 최대는 왼쪽에 있는 함수의 꼭지점일 때, 최소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꼭지점일 때,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대칭축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왜냐면 대칭축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 대칭축까지 다 고려해서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통이에요? 어? 이게 아. 어떻게 보통이에요? 난이도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6인데 어려움 6이 아닌 것도 있고요. 막 보통 4인데 어려움 6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나랑 민주쌤이 난이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랑 원장님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있어요. 이것도 그 업체가 있어요. 학원계에서 너네도 매스 플랫이라는 건 워낙 유명해서 이제 알지 않니? 네. 이 학원 저 학원 다 쓰잖아. 네. 우리도 매스 플랫을 진짜 우리가 진짜 썼는데 원장님이랑 내가 거의 매스 플랫 1기인데 1기 거의 진짜. 저희 그 중등반 있을 때 맨날 다 매스 플랫 그 숙제 검사도 다 그걸로. 맞아. 그걸 원래 원장님이랑 나랑 옛날 그 19년도부터 썼었어. 그리고 이것도 다른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들 쓰는 이것도. 단골 할인 없어요? 응? 단골 할인 없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 업체는 원장님이 좀 VIP라서 원장이 좀 VIP예요, 이 업체.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컸어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매스플랫 같은 느낌은 아니고 훨씬 더 까다로운데 힘들어요. 여기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 업체에다 맨날 뭘 하려면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할 게 많아가지고. 198번? 이게 고민인데. 자, 198번은 내가 좀 보여줄게. 그냥 이거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내가 풀어주는 포인트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알면 독이 되려나? 모르도 푸는 거 아니야. 근데 알아야 돼. 어둠 스킬을.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런 거야. 자, 198번은 내가 좀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 자, 이것도 방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끊어서 함수를 서로 다른 걸 준 거야.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야 돼. 그러면 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1로 끊고 또 1에서 마이너스 2부터 1로 그냥 끊어버렸네. 마이너스 2부터 그냥 1로만 끄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정도 잡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즉 구간을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눴는데 가운데 거 말고 양 끝은 fx 따라간대요. fx 따라간대. 그러면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가운데 것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리는 건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을 테니까 좀 빠르게 그렸어요. 함수가 생긴 게 이상해? 익숙해져야 돼, 얘들아. 이것이 함수. 그냥 교육과정이 좀 재밌지 않아? 그래놓고 2학기 때 다시 뭐 배워? 네? 함수 다시 배우지. 교육과정이 좀 재밌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괜찮아. 차라리 아싸리 시작을 집합 명제로 시작해놓고 일단은 집합 명제 박아놓고 그냥 함수로 시작하던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가. 근데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어제 했던 거랑 연장선에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리는 건 했어. 그려놓고 물어본 게 이걸 hx야. y는 mx 더하기 6이랑 이 함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니까 지금 교점의 개수야.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긴 hx에다가 y는 mx 더하기 6이라는 직선함수 그려가지고 교점 3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그려야 돼. 교점 3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그려야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잡을까? 저 가운데 있는 함수랑 접한 좋은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에서 뭘 잡아?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위치관을 파악하러 갈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뭘 잡아? 기울기를. 기울기가 모르는 거지. 네. 그럼 뭘 알아? 우리 이거 왜 겨울방학에 너네 함수 선행할 때 항상 뭐 했어? 이런 거 나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모르면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잡지 않아? 그게 뭐야? 0, 그래 이거 0,6부터 잡아야지. 정점부터 잡아야지. 정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함수에 x, y 말고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와 상관없이 지나는 한 점을 무조건 구해야 돼. 그게 y는 mx 더하기 6에선 0,6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기울기가 바뀌는 함수인데 어느 점을 지나는 0,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즉 여러분들이 여기 0,5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는 gx 있지? 걔 꼭지점 0,5야. 그럼 0,6은 걔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위치의 기준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잡아준 거야. 저거 못 잡으면 이 문제 아예 못 풀어. 여기 첫 번째 포인트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이게 1. 정점 잡기. 그러면 이제 수아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저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이랑 지금 이 직선이랑 저 곡선이랑 교점이 세 개가 되게 막 찾아야겠네.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일단? 일단 첫 번째, 얘랑 어떻게 될 때? 접할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때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 여기 안 그렸잖아. 근데 왜 계속 위로 뻗어 올라가지? 그럼 교점 위에서 하나 더 있지. 근데 시험 때 너네 이 그림을 시험지도 작은데 여기 위에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지. 나처럼 그리겠지. 그럼 얘네 두 개라 해. 교점 두 개라 한다고 이 그림 보고. 너네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해 실수 얘들아. 이거 끝까지 가. 저기서 만나. 나도 못 그려 지금 칠판에 작아서. 근데 이걸 보고 두 개라 하면 안 된다고. 저기 위에서 하나 더 만나니까 이거 세 개야 얘들아. 세 개. 그런 실수까지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돼. 이런 거 그림 그려서 풀 때 안 보이는 곳까지. 자 그러면 세 개야 이거. 그래 첫 번째 이거 세 개야. 오케이. 이거 세 개일 때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이제 저 위로 볼록한 gx인가? gx랑 요 mx 더하기 6이랑 접할 때가 교점이 세 개가 되는 순간이니까 저건 찾을 수 있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 mx 더하기 6이랑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랑 같다라고 둬서 판별식은 0을 쓰겠죠. 그래서 이때 m 값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거예요. 그럼 이때 m 값은 m은 2랑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 채워도 되잖아. 응? 마이너스 2,1만 채워도 되잖아. 맞아. 그것도 할 거야. 겁나 빨라. 자, 그것도 할 거야.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d는 0 써서 나온 m은 2 하나랑 마이너스 2 하나니까 일단 m은 2인 경우는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방금 재용이가 말한 대로 하나가 바로 더 보인 거지. 잘 보네. 하나 더는 여길 지날 때야.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여기 지날 때. 저 위에서 하나 해서 3개. 그래서 쟤는 또 y는 mx 더하기 6이 마이너스 2,1 지날 때니까 2분의 5인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디서 고민을 할 거야. 고민 하나 더 하지 않아? 기울기가 왜 그치 음수인 거 왜 안 따져? 양수인 것만 왜 따지는 거야? 반대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 즉 여기는 왜 안 따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으로만 따지면 가능해? 안 가능해? 이렇게 될 거야 그림이 그지? 그럼 일단 왼쪽이 위에서 하나는 만나. 그럼 도대체 여기서 몇 개 만나는 거야?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쟤는? 그러면 그림으로 확신이 안 되면 식으로 풀어봐야 돼. 식으로 해봐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저게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포인트거든. 그럼 내가 이게 왜 포인트라고 하냐? 여러분들 어제 나랑 했던 혹시 이 그림 기억나? 어제 우리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 여기 교점 당연히 뭐라고 했어? 그냥 요 점을 요 뾰족한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은 우리의 기울 그냥 교점을 당연히 그냥 하나라고 했지. 진짜 하나로 확신해? 그림만 보고? 진짜로? 진짜? 진짜? 확신할 수 있어. 막 시험 때야. 신경이 안 쓰일까 정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여기를 확대해 보니까 막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뾰족한데 막 그림 그려보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여기서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확신해? 정말 확신해? 이런 거야. 이런 사소한 것들 정말 확신해? 근데 절대값 함수는 확신해.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돼. 무조건 절대값 함수는 여기 지날 때 이렇게 무조건 지나서 이렇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저런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야. 절대값 비슷하지? 꺾여 있지? 그러면 원래는 식으로 다 뭘 해? 증명해야 돼, 원래는. 식으로 원래는 다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여기가 도대체 지금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하면 이런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의심이 뭐야? 이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얘가 이렇게 그린 얘가 이게 교점이 위에선 하나 만나니까 됐고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되면 문제의 답을 원하는 게 아니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지. 교점이 세 개인 걸 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1,4를 반대 여기랑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요 뾰족한 점을 지나거나 얘한테 접하거나로 상황을 분류해서 오른쪽도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접할 때를 구해보는 거야, 일단.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할 때를 구하려면 어차피 이 식이랑 요 직선이랑 같다라고 두고 D는 0 쓸 거 아니야? 그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그때 M이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에 있대, 얘들아.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뭐를 지나? 1,4 지나지 않아 얘?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접할 때 지나가. 즉 여러분들이 이 2차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에 접한다고 생각하고 구한 접선이 어딜 지난다고? 1,4를 지난다고. 그러니까 1,4가 무슨 점이 돼? 이게 접점이 아니라 식으로 증명해 주니까 이때가 접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없어. 불가능이야. 기울기 3개, 교점 3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 정답 그냥 2분의 5랑 2가 하고 끝이야. 이 두 개 정답하고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막 여러분들 너무도 한치의 의심 없이 절대값 함수 같은 거 막 뾰족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때 교점 하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때 조심해야 돼. 물론 절대값 함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그림에 확신이 없을 땐 식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림에 확신이 없을 땐 식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그럼 199번 풀고 끝내자. 199번 풀고 끝냅시다.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199번 한번 보면 됩니다. 아이고 빡세라.
몇 개야? 3개. 아니야. 아 4개. 4개야, 4개. 4개인 걸 찾아야 돼. 4개가 뭐야? 4개인 게 뭐야? 4개인 게. 칠판에 4개인 경우 4개를 다 위치를 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를 찾아나 봐봐. 꼭지점, 교점, 교점, 꼭지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나랑 한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풀어보니까 어때?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함수들의 교점의 개수나 막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면 그게 절대값 함수든 그게 지금처럼 2차 함수 2개든 아니면 뭐 2차 함수랑 그냥 직선이든 뭐 가로 상수 함수든 다 포인트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할 때랑 꺾일 때랑 교점일 때 이거밖에 없지 거의. 그래, 그런 상황들이 아니면 답이 잘 나오지 않아. 어차피 방금도 접할 때 그리고 저 꺾인 점 지날 때 그런 게 포인트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함수 어려운 문제들 즉 관계 파악하고 뭐 교점계수 파악하는 거 다 접할 때 꺾일 때 교점일 때 근일 때 요런 데 아니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부터 고민하는 거야. 그런 문제들 만나면 항상 그 상황부터 정리를 해나가.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근데 그릴 때 대칭축 잘 그리고 교점까지 잘 구해서 완벽하게 그려야 돼요. 얘는 완벽하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2차 함수 그릴 때 x축, y축 이런 거 필요 없고 항상 대칭축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끝.